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9번째 주차 수업이고요. 데이터 입력 SQL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 SQ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숲을 이제 좀 보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크게 두,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측면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수업을 절반 조금 넘게 해봤는데, 절반 넘는 동안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온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제 배웠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핵심은 이제 그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되 각각의 데이터 종류별로 테이블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 기본 키, 그다음에 외래 키라고 하는 그 열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테이블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테이블을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보관한다. 그리고 다시 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테이블을 연결해서 복원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요, 이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모델,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 이 철학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구조, 릴레이션과 키에 대해서 배우고 제약 조건들, 뭐 도메인 제약 조건, 참조 제약 조건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산들 배웠죠.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시 골라낼 것인가.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연산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 이 광경 데이터 모델로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광경 데이터 모델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검색하고 요 그 관리자와 이제 사용자의 이제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은 이제 이 기능들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남은 학기 이제 후반부 동안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제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자와 사용자로부터 이제 데이터 어떤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네트워킹 기능을 하고요. 이 관리자가 사용자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 기능을 하고요. 보안 기능,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을 어떤 특정한 사용자만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이제 보안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행 제어 기능을 합니다. 병행 제어 기능은 사용자가 다발적으로 여러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차근차근히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그 요청을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입력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SQL 언어들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SQL 언어, 입력에 관한 SQL 언어 명령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주기능 네 가지 얘기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조작,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주요 기능이고요. 부수적인 좀 더 이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어, 포함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보안 기능, 병행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예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데이터
온라인 거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온라인 거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쳤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하고 이런 조작해주는 기능 제공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작 기능이고요. 네트워킹 기능.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공유하고 동시 접속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 보안 기능. 특정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 대해서 접속하거나 이렇게 다른 어떤 수정 권한을 이제 따로 부여하는 기능. 병행 제어 기능. 이렇게 동시 요청이 있을 때 안전하게 차근차근 처리해주는 기능. 요것들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각각의 수업 시간에 이제 1시간씩 할당해 가면서 이제 이후에 후반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하는데요. 약어로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약어 알아두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각각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아까 배웠었죠. 그 모델 기반으로 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Relational DBMS.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이 관리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코드로 해가지고 구현해 놓은 실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MySQL 있고요, 오라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DB2, 그다음에 SQLite. SQLite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좀 무거운 데이터베이스고요. SQLite는 이 네 가지에 비해서 좀 간소화된 버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실제 제품이고 관리 시스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체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 운영체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해 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나 이제 리눅스, iOS 같은 그쵸 이런 실제 제품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라는 어떤 우리의 추상적인 음,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MS 워드나 뭐 한글이나 iOS의 뭐 그, 그 텍스트 에디터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해 놓은 제품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동일한 인터페이스 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MySQL이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DB2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이 고급 기능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좀 약간 고급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 거 과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MySQL을 중심으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계 DBMS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페이스란 뭐냐면은 이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속된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어떤 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만 알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포토샵에서 이제 뭐 명도 채도를 조절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포토샵이 이미지를 이제 막 처리를 하죠. 명도 채도를 막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 포토샵이 그 명도 채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의 뭐 픽셀의 값을 막 변화시키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은 알 필요가 없고 이게 명도체도 이제 무슨 어떤 그 이런 바가 있으면은 바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명도 제도가 바뀐다.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만 알면은 그 세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이 이미지를 실제로 이 명도체도 이제 이미지 이 바를 이제 조정을 할 때 명도체도가 어떻게 값을 포토샵이 뭐 얼마를 더해주거나 얼마를 빼줘가지고 이미지 픽셀 값을 변화시키지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그 인터페이스와 그 세부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개념의 인터페이스의 종류에는 그래픽 기반의 이제 GUI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캐릭터, 문자 기반의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GUI는 우리가 익숙한 그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클릭하는 마우스 조작하는 것 같이 이런 마우스와 화면의 그래픽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얘기하고요. CUI는 문자 기반의 이제 키보드를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GUI 인터페이스 사용 예제를 보면요.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실행 기능을 우리가 떻게 실행하냐. 우리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쓰기만 하면은 세부 기능,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로딩하고 뭐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프로세스의 자원들을 할당하고 우선순위 할당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능들은 몰라도 된다. 인터페이스만 알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DBMS 관리 시스템 DBMS의 인터페이스 뭐냐? SQL입니다. SQL.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언어이고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기능을 사용을 하고 동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용자가 이제 DBMS 소프트웨어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약속한 이제 표준 소통 방법이고요. 역사는 1974년 시스템 R이라는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 소프트웨어에서 관계형 DBMS 소프트웨어를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 개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는 것이요. 이때 처음 이름은 약간 이름이 달랐네요. C쿼리라고 하는 좀 더 이제 이 C쿼리과 SQL은 사실 이제 병행해서 쓰는데요. 이름이 좀 더 길었고요. 근데 이제 SQL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DBMS 소프트웨어들에서 그래서 유용성을 인정받아서 1986년에 이제 표준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대세가 됐습니다. 현재 모든 관경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들 네 종류들은 모두 이 SQL을 표준 인터페이스로 차용해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SQL을 알면은 이 네 가지 주요 소프트웨어들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QL은 이제 CUI, 아까 캐릭터 기반의 문자 기반의 인터페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이제 SQL, DBMS에서 과목 이름과 학년을 속성으로 가지는 과목이라는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면은 그 SQL 커맨드 입력 창에다가 이런 것을 타이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create 테이블 만들어라. 과목이란 이름에 그 다음에 과목 이름과 학년을 이제 속성으로 가지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렇게 예, 타이핑을 해주면은 요 DBMS의 그 테이블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용자와 이 SQL 문과 그 다음에 이 DBMS의 소통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 이렇게 커맨드 명령으로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MySQL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런 커맨드,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이제 입출력, 예,
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커서에다가 요 아까 쓴 이 명령어를 이제 타이핑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이 MySQL 이제 프로그램이 요 해당하는 그 테이블을 이제 DBMS가 MySQL DBMS가 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이제 타이핑 기반의 문자열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실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자열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예. 윈도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GUI 그래픽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지만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근데 이제 리눅스나 이제 뭐 iOS도 이제 좀 더 이제 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그 문자열 기반, 커맨드 기반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익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MySQL은 이렇게 문자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의 약속을 우리는 그 SQL, 그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언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언어는 이제 명령어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create table 아까 전에 봤고요. 뭐 insert 다음에 나중에 select from 뭐 where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뭐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파일 열기, 뭐 파일 닫기, 파일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다음에 뭐 그 네모 삽입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명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명령들을 세 가지 이제 분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DL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정의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때 그 테이블 이제 스키마 이제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스키마.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제거하는 그 속성과 스키마를 이렇게 변경하고 제거하는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정의어고요.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조작어는 뭐냐면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스키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서 튜플을 이제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삽입한 나중에 이후에 검색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그때 약간 필터 같은 거 걸었었죠. 이제 그 필터 같은 이제 그 연산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이제 데이터들만 골라내는 거. 대장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 삭제, 검색하는 기능의 명령어를 데이터 조작어 명령어라고 하고요. 데이터 제어 명령어는 제가 아까 보안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보안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사용자별로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기능의 명령어들. 이런 식의 이제 세 종류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 SQL 명령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제 배울 것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과 관련된 SQL도 배울 거고요. 그런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장 이제 입력 관련돼서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BMS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DBMS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이게 DBMS 소프트웨어가 어떤 저장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SQL이라고 하면요. MySQL 소프트웨어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요. 는 즉 이렇게 테이블, 복수의, 다수의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좀 더 추가하자면은 복수에 연관된 예를 들어 이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은 어떤 테이블들이 있을까요?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수강 신청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했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도 있을 거고요. 이 나중에 또 추가가 된다면은 학생 테이블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학생이 어디 과에 뭐 몇 학년에 속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DBMS가 뭐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말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고객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이제 구매했는지 구매 내역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나서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과목 테이블이라든가 수강신청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식의 테이블들을 복수 연관된 테이블을 하나씩 생성하는 이 입력 관련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 스키마를 생성한다는 겁니다. 요 부분까지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스키마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겠죠. 예. 보시면 이제 DBMS의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과목 테이블과 수강 신청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이 다음에 과목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요 데이터를 넣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학년이 2인 이 튜플 데이터를 넣는다.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먼저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생성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의 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테이블 생성, 데이터 입력.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단계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관련된 별로 안 중요한, 덜 중요한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그 중요한 기능들을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기능들이란 건 뭐냐면요, 가장 자주 쓰는 기능들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기능은 뭐냐면요, 자주 안 쓰는 기능들. 이것들은 이렇게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은 있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검색해서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이 기능들을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능들, 중요한 기능들은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있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고 검색해서 쓰자. 아시겠죠? 이렇게 자주 안 쓰는 기능들, 데이터 변경 및 삭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역순인데요.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어요. 변경할 일이 많을까요? 별로 안 많죠. 이렇게 입력할 때 잘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쵸? 삭제하는 기능도 별로 안 쓰겠죠. 입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냥 입력할 때 잘 입력하면은 변경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이블에서 과목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 2를 데이터베이스 3으로 변경한다. 이런 변경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머신러닝 1, 3을 제거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변경 및 삭제 기능입니다. 테이블 변경 및 삭제 기능. 아예 이 테이블들을 스키마를 변경을 해보자.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DB에서 이제 과목 테이블에서 학과 속성을 이제 과목에서 이제 이렇게 학과 속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싶다. 끝나 이거 변경이죠. 아니면은 이 학년 이제 속성을 제거하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 과목 테이블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 이런 게 이제 테이블의 변경 및 삭제입니다. 이런 게 많을까요? 그냥 이제 생성할 때 잘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는데 필요 없어지면은 이것도 그냥 이 수강신청 DB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삭제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안 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경하고 삭제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안 쓴다. 중요도가 덜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입력 관련 기능 중에서요. 입력이나 이제 아까 전에 수정 삭제 기능은 아닌데요. 그냥 확인하는 기능들도 이제 요 범주에 넣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명령을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MySQL 하고 이제 요 커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shows databases 그리고 이제 콤마 세미콜론 해주시면요. 그 show database 세미콜론 해주시면은 이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이 DBMS 소프트웨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쫙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보면은 수강 시청 DB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shows database라고 치면은 이게 수강 시청 DB 하나만 나옵니다. 이렇게 수강 시청 DB. 만약에 여기 우리가 아까 거래 내역 DB도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거래 내역. 그러면 거래 내역 DB도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종류 확인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수강시청 DB 안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냐 이렇게 확인하는 명령어가 shows tables입니다. 그러면 수강시청 DB에 shows tables 하면은 과목과 수강신청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테이블 스키마 확인하는 과목 아니, 명령어 이게 디스크립션에 이제 약자입니다. 디스크, 그다음에 테이블, 과목 하면은 이 과목에 이제 이 과목 이름과 학년 이런 속성들에 전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테이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있겠죠.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select 별 from 과목 이렇게 하면은 이 과목에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지금 세 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도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테이블들이 있고 어떤 스키마가 뭐냐, 아니면 테이블 내용이 뭐냐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들, 예, 기능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생성하는 이제 기능들부터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 쓰는 명령어가 create database라는 명령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MySQL이라는 이런 이제 커서에다가 create database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수강 신청 DB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예시 보시면요 문법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서에다 쓰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떻게 되냐면은 DBMS 소프트웨어 MySQL이 이런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공간에 수강 신청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 명령어 이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명령어는 뭐냐? 드랍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주시고 세미콜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드랍 데이터베이스 수강 신청 DB 하면은 원래 수강 신청 D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겁니다. 명령 간단하죠? 그 다음에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reate table은 이제 예를 들어 수강 신청 DB 안에다가 create table 과목하고 이렇게 쭉 쓰면은 이제 요런 이제 요 스키마 요 부분까지 만들어진대요. 요 부분은 아닙니다. 요 부분 지금 아니고요. 이 문법은 어떻게 치냐면은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쫘라락 쓰고 나중에 괄호 열고 쫘라락 쓰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수의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잘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이제 이렇게 엔터가 지금 쳐지고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세미콜론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령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 안 치면은 계속 그냥 명령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SQL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세미콜론 꼭 쳐줘야 됩니다. 세미콜론하고 엔터 치면 비로소 이제 여기서 시작됐던 명령어가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미콜론 이제 이라는 이 역할이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법은 뭐냐면은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이 여기 나오고요.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과목은 이제 속성을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과목 이름과 학년이라는 속성 두 개 갖고 있죠. 과목 이름하고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도메인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차는 그때 뭐였나요? 이렇게 그 문자열인데 그 가변형 문자열이었죠. 20개의 문자열 20개 길이의 가변형 문자열을 도메인으로 가지는 과목 이름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년 그 정수형 이제 도메인을 가지는 학년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과목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과목 이름이다. 과목 이름 속성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예, 간단하죠? 예, 문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SQL 그 MySQL이 우리의 이제 의도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 요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돼가지고 이 수강시청 DB라는 DB에다가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번 다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create table 수강시청 그러면은 수강신청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다르죠. 수강시청 DB이고요. 수강시청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 테이블 안에는 총 3개의 그 속성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속성, 수강시청 번호라는 속성은 7개의 캐릭터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가지는 속성이다. 다음에 학번이라는 속성도 마찬가지로 7개의 캐릭터를 가지는 속성이다. 과목 이름은 발차 20을 가지는 속성이다. 이렇게 3개의 속성을 가지는 수강신청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수강신청 번호고요. 여기서. 다음에 이제 그 외래 키가 이제 등장합니다. 외래 키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수강신청 번호가 사실 이 과목의 요 과목 이름이라는 요 속성이 지금 사실 이 과목 테이블의 과목 이름을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oreign key 과목 이름이라는 속성은 과목 이름이라는 속성은 수강 신청 테이블 안에 있는 과목 이름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참조를 하는데 어디를 참조하냐?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과목 이름이라는 속성을 참조한다. 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키는 서로 간의 이제 연결고리라고 했죠. 이 과목 이름이라는 이제 속성은 이 과목 테이블의 과목 이름이라는 이 속성을 이제 참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써준 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 문법을 제가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create 테이블 이름이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괄호 열고 또 괄호 닫는다. 이것도 그냥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성 이름 1을 쓰고 그다음에 이거의 데이터 타입 도메인을 써주는 거고요. 이제 하면 여기 대괄호가 있잖아요. 이 대괄호는 뭐냐면은 대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버티컬 바 그러니까 세로 바는 뭐냐면은 요거 또는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수강신청 번호 차 뒤에다가 여기 속성 이름 데이터 타입까지 이제 쓴 거죠. 여기 not null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관하다. 이거 할 때 대괄호를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이런 예, 그 다음에 콤마를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콤마가 있죠. 그 다음에 속성 두 번째 속성은 마찬가지로 하나 이제 한 줄 바꿔서 속성 이름 쓰고 마찬가지로 도메인 쓰고 요 뒷부분은 이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줘도 되고 콤마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속성 3,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프라이머리 키도 지금 대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를 사실 지정을 안 해줘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면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 여기서 속성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속성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의 속성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수의 속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속성 시청 번호 콤마 뭐 그다음에 뭐 학번 콤마 데이트 과목 이름 콤마 이런 식으로요.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포린 키도 대괄호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포린 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학번은 또 나중에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학번을 이제 참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 포린 키를 이제 두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린 키도 이게 나중에 포린 키에 대한 어떤 명령어 on delete, cascade, set null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문법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 속성 이름 쫙쫙 엔터로 쳐주고 이렇게 대괄호 있는 거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는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안 써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의 데이터 타입 저희가 전에 한번 배웠었죠. 이렇게 인트 정수 타입, 스몰 인트 뭐 이거 잘 그냥 인트 써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char n 그러니까 길이 몇 자리 고정 길이 문자열, varchar n 최대 길이 n 개의 가변 길이 문자열, 그다음에 numeric 뭐 이렇게 있는데요. 어, 길이가 n인 플로트 부동소수점 실수 그러니까 실수 길이가 n 예를 들어 30 플로트 5라고 하면은 35 7.34 이런 식의 길이 n인 실수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정 소수점 실수인데요. p는 지금 뉴메릭 예를 들어 네, 릭 5,3이다. 이러면 뭐냐면요. p는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 숫자 길이 s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 길이 그러니까 이 5,3이면은 이 35.764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전체 길이는 소수점 제외한 5저 길이가 그 다음에 S 3은 지금 뒷부분은 소수점 자리가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몇 자리로 이제 정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이제 소수점을 이제 거의 무한대잖아요. 예를 들어 뭐 3분의 1 같은 0.3333 이렇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 몇 자리를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그 저장 공간을 이제 딱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저장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수점 아래기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한이 따로 없는 부성 소수점 실수를 쓸 때는 리얼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로 표현되는 날짜 2020년 뭐 5월 15일 뭐 이런 식의 날짜까지 그다음에 10분초까지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오후 5시 뭐 PM 5시 땡땡 5시 뭐 3초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데이터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날짜 플러스 시간 얘기합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이 필요할 경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계정을 이제 생성을 했다 이럴 때 계정 생성 일 시간 뭐 예를 들어 아니면은 어떤 파일을 수정한 시간을 이제 기록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 같은 도메인을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속성 관련 이제 부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 뒤에다가 과목 그다음에 과목 이름에 이제 도메인이죠. 도메인 다음에 요 부가 명령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난 널이다 이러면은 널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학년 인트 뒤에다가 난 널을 썼습니다. 그러면 학년 나중에 여기 값이 널을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오류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널이니까 널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 속성은 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싶으면은 난 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디폴트. 디폴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어떤 아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 과목 이름을 입력을 했어요. 학년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은 학년을 따로 이제 학년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튜플이 들어왔을 때 그 경우에 기본값으로 1을 써줘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이 과목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따로 이제 값을 안 넣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1, 2 들어간다.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해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디폴트 1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크 조건. 특히 이제 좀 더 아까 도메인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인트라고 도메인보다 좀 더 강화된 조건을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써주면 됩니다. 학년이 이제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주고 싶을 때 이렇게 체크 조건을 추가적으로 뒤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해당 속성 값이 이제 중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베이스 2,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과목 이름에다가 유니크 썼으니까 나중에 또 똑같은 이름에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을 입력해 주려고 한다. 이러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유니크 특정한 해당 속성에는 값이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명시화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니크라는 이제 부가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가 명령어들은 이렇게 다수개를 동시적으로 적용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유니크도 여기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부가 명령어들을 쫙쫙 써주고 콤마를 찍으면은 그 속성에 대한 이제 부가 명령어가 뭔지가 쫙 나열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키 참조 무결성 관련된 부가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포린 키를 이렇게 쓰고 포린 키가 이제 외래키죠 이게 외래키를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래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으면 됩니다. on, delete, no action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밑에 내렸었는데요.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붙여 쓰는 명령어, 부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외래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 무결성 이제 이 해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은 이 수강신청 테이블 있잖아요. 수강신청 테이블은 이제 과목 이름, 이 과목 이름이 이 과목 테이블의 과목 이름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참조가 이제 되는 테이블 쪽에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2학년을 지웠어요. 그러면은 요 수강 신청은 참조하고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베이스 여기 참조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붕 떠버리게 되죠. 얘를 참조하려고 봤더니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려고 쭉 갔어요. 과목에서 봤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붕 뜨게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는 쪽이 있고 참조되는 쪽이 있는데요. 참조되는 쪽이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부모 관계였죠.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그러니까 부모 관계에서 이렇게 싹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에 자식이 이제 붕 뜨게 됩니다. 요때 이런 경우에 이제 참조 무결성 이제 제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정해 줄 때 이 부가 명령을 쓰는 겁니다.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요 부분 사실 좀 몰라도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온 딜리트 노 액션을 이제 써주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모 쪽에서 얘를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지워라 명령을 했는데 사실 자식 쪽에서 이 부모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못 지우게 하는 겁니다. 이 지우라는 명령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워야 되냐? 만약에 요렇게 지금 우리가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노액션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요. 그럼 자식 쪽에서 미리 다 지워놓고 이 데이터를 다 지워놓고 참조하는 데이터를 지워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2학년을 지워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2학년이 지워집니다. 반면에 자식의 이제 참조하고 있는 애가 남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참조하고 있는 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부모에서 그 참조된 애를 지워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노액션 같은 경우에는 거부합니다. 거부. 요런 식의 이제 그 나중에 지우는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가 명령을 준다는 거죠. 그럼 캐스케이드는 뭐냐? 아예 그러면 부모 명령에 지워라 이렇게 했으면은 자식이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식 쪽을 검색을 해가지고 자식 쪽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노액션은 자식이 참고하고 있을 경우에 거부하는 거고요. 자식이 참고하고 있을 경우에 참조하고 있는 자식 쪽에 참조하고 있는 애들을 함께 지워버리는 게 캐스케이드. 그 다음에 자식 쪽에 만약에 참조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은 참조 투플의 값을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널로 이렇게 바꾸는 애. 널로 나중에 이제 바꿔주는 애가 이제 set 널입니다. 그다음에 set 디폴트는 뭐냐면은 얘 만약에 디폴트 값이 있다고 치면은 디폴트 값으로 바꿔주는 애가 set 디폴트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 외래키 뒤에 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외래키를 지금 설정을 했는데 부모 쪽에서 나중에 딜리트 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거냐를 쓰는 게 이제 이 외래키 뒤에 쓰는 부가 명령어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서 테이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 중요해요. 생성하는 거 중요한데 바꾸는 거, 지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테이블을 나중에 이제 속성을 바꿀 때 이제 쓰는 게 alter tabl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alter table 문법 보면은 alter table 테이블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을 이렇게 바꾸거나 뭐 modify 하거나 deletion 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ewbook이라는 테이블에서 발차 13의 자료를 가진 ISBN 속성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newbook이라는 지금 이미 newbook이라는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속성이 몇 개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ISBN이라는 BN이고 발차 13을 가지는 이 속성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alter table newbook에 add ISBN 이렇게 잘 쓰면 됩니다. 다음에 질의는 뭐냐면은 newbook이라는 테이블에 ISBN의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라. 지금 발차였는데 얘를 modify ISBN 인티저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인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ter table ISB 속성을 삭제해라.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아예 지워라. 이러면은 드랍 칼럼에 칼럼을 이렇게 드랍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ISBN이 없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ewbook이라는 테이블의 bookid 속성에 지금 난널 제약 조건을 적용하시오. 원래 bookid라는 속성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bookid, bookid라는 속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bookid가 그리고 인티저로 지금 있는 상황인데 bookid int 난널까지 원래 난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속성을 기본 키로 변경하시오. add primary key bookid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 키로 변경된다.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드랍 테이블하고 과목하면은 이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없어지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함으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테이블의 구조는 남겨두고 데이터만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delete, 나중에 배우는 delete라는 명령을 써야 되고요. 이 드랍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는 이 테이블 자체를 다 없애는 명령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렇게 얘가 지금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과목 이름이 참조라고 있잖아요. 참조되는 애가 있으면은 참조되는 애가 또 드랍의 노액션이라는 이제 아까 전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제 강제를 했다고 치면은 이 과목 드랍 테이블을 해서 과목을 없애라 하는 게 이 명령이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드랍 테이블 뭐 이것도 사실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요. 예, 검색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공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거 배웠고요. 이제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인서트문입니다. 데이터를 넣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문에 이제 이 문법은 뭐냐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속성 리스트를 쭉 쓰고요. 그다음에 value, 감 리스트를 씁니다. 여기서 지금 속성 리스트에 이 대괄호가 들어갔죠. 속성 리스트는 우리가 당연히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넣어주셔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번 이제 예제를 바로 볼게요. 이제 북이란 테이블은 지금 속성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란 테이블에 새로운 도서 스포츠 의학을 삽입해라. 예, 는 겁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북이라는 테이블, 이건 지금 테이블 이름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 속성, 북 아이디, 북 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예, 여기다가 values, 값을 뭐뭐 넣냐면은 북 아이디는 11, 북 네임은 스포츠 의학, 퍼블리셔는 한솔 의학 서적, 프라이스는 9만을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요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예. 10개가 지금 데이터가 있었고 요 명령을 시행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DBMS는 여기다가 지금 요 데이터 하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 아까 전에 이 속성 리스트가 이 대괄호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 요 뒷부분은 그래서 써줘도 그만 안 써줘도 그만입니다. 요 부분이요. 인설트문 하나 더 볼게요. 예, 북이란 테이블에 새로운 스포츠 의학을 또 삽입해라. 스포츠 의학은 이제 뭐 이렇게 한솔 의학 서적에서 했다. 근데 가격은 미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북하고 북 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가 지금 없죠. 프라이스는 미정이기 때문에 지금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정인 값을 이제 안 넣으면은 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널. 네. 아시겠죠? 업데이트문,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데이터,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속성 이름의 값을 어떻게 수정해라. where 검색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가 5인 고객의 주소를 대한민국 부상으로 변경해라.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업데이트,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다음에 셋, 어드레스, 이게 where를 먼저 보는 게 좋은데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5인 데이터에 대해서 예, 어드레스를 대한민국 부산으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뒷부분이 그래서 대한민국 부산이 된 겁니다. 원래 다른 값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업데이트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다. 집어넣을 때 잘 넣으면은 괜찮다. 예, 집어넣을 때 잘 넣자. 이렇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업데이트는 이렇게 요런 이제 그 문법을 가지고 이제 넣긴 하는데 나눠도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예, 이 딜리트문은 그 테이블에서 이제 튜플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리고 where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 테이블에서 도서 번호가 11인 도서를 삭제하시오 이러면은 delete from 북이라는 이제 이게 북이라는 지금 테이블이고요.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북 아이디가 11인 북 아이디가 11인 데이터를 삭제해라. 그럼 11이 없죠 지금. 아까 11이 있었는데 지워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14를 지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14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를 싹 다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where를 이제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delete from customer 이러면은 뭐 delete from 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이 데이터가 싹 다 지워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delete문은 데이터를 지우는 거고요. 구조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하더라도 구조는 남아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까 전에 그래서 where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필수적인 이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법상에서 지금 대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필수적인 거는 이제 대괄호 없이 그냥 쭉 써주는 거고요. 이렇게 있어도 옵셔널한 것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이제 넣어주시는 것이 이 문법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은 걸 배웠네요. 예. 오늘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DBMS는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주는 이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네 가지 기능을 주로 합니다.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기능, 네트워킹, 보안, 병행 제어 기능. 그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 조작 중에서 입력에 관련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는 특히 SQL을 통해서 이 데이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SQL입니다. 이 SQL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명령을 많이 배웠는데요. 크게 이제 입력과 관련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이 있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이 있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생성, 입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변경과 삭제 부분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생성은 그냥 우리가 생성해서 쓰면 잘 생성해서 쓰면 변경과 삭제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입력하는 세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야 되고 생성해야 되고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고 그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고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